안녕하세요. 저는 세움에서 비문학 특강을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은 비문학 특강 수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홍보 영상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 특강 수업은 실제로 매산비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비문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에요. 2학년 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쯤에 이제 수업이 모두 다 완강이 되고, 처음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매산비 한 권을, 전체 매산비는 3지문씩 해서 42일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매주에 5일치씩, 왜냐면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2일은 쉬는 시간을 두고 하루에 3일씩 5일을 풀어서 한 주일에 15개의 비문학 지문을 푼 거죠. 15개씩 해서 이미 매산비의 맨 마지막 40일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산비로 비문학 수업을 하면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신경을 썼던 것은 숙제 검사였어요. 이제 매산비를 사용한 이유는 습관으로 비문학을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럴 거면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툭툭 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매산비를 매일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걸 좀 억지로 땡겨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매산비 비문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의 역할은 그걸 숙제를 해올 수 있게, 그러니까 매일 억지로라도 매주의 양을 채울 수 있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산비라는 비문학 문제집 한 권을 내가 온전히 끝냈어 라는 어떤 그런 뿌듯함?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비문학에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저희가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1차로 독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매산비를 읽고 문제를 풀고 틀렸거나 어려운 지문 위주로 수업 시간에 이제 비문학 해설과 전반적인 수능 비문학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잡아주는 수업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1차 독해 연습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1차 독해 연습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 비문학이 어떤 게 어렵디? 그렇게 매산비를 풀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약간 이런 식의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남자친구들.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이과 친구들이 유독 이런 성향을 좀 강하게 보여요. 글을 읽는데 매산비를 한 번 풀었으니까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낯설거나 너무너무 어렵지는 않은데, 글을 직관적으로 읽더라 이거죠. 직관적 읽기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어머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중간에서 여기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독해의 방법이라든가 비문학의 체계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안 잡혀 있고, 약간 이런 모양. 그냥 내가 글을 읽었는데 내가 머리 회전도 빠르고 그냥 어디서 이것저것 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읽어서 문제를 풀었더니 느낌으로 맞추더라. 왜 답이 정확히 3번인지는 모르겠지만 3번 같아서 찍었더니 맞았더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별로 틀린 게 없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비문학을 잘하는가 봐.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비문학의 방법이 있어. 이제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독해는 방법과 분석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진짜 독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 정해진 방법을 전달을 했을 때, 나는 그냥 읽어서 되는데? 그냥 느낌으로 되는데? 라고 얘기한 친구가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괜찮다고 여겨서 비문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능이거든요. 수능에서는 느낌이 통하지가 않아요. 감도 통하지가 않고 직감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낌과 직관으로만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이, 특히 현역 친구들이 그것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에 가서 느낌도 통하지 않고 직관도 통하지 않아 버리니까 이제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래 비문학 수업에는 없었는데 2차 심화 독해 과정을 지난주부터 해서 2, 3주 이제 브릿지처럼 이제 1차 독해 연습과, 원래 비문학 수업은 1차 독해 연습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2주에서 3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은 주간은 11월 8일하고 11월 15일이죠. 2주 동안 맨 마지막 매산비 이제 끝에 남은 어려운 지문과, 그리고 2차 심화 독해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래는 매산비를 한번 풀리고 모의고사 실전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아이들의 상황과 어떤 모습을 보아하니 지금 2학년 친구들은 매산비 1차 독해로 조금 부족하다.
일단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 일정은 비문학 수업에서 2차 심화 독해에서 똑같은 매산비 문제집을 한 번 더 풉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모양으로 복습을 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글을 한번 봤던 거고 문제도 풀었던 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매산비를 가지고 두 번째 문제집을 도는 과정에서 심화독해에서는 매산비에 나와 있는 어려운 지문 위주로 구조도 수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구조도는 이제 글을 보고 직관적으로 풀 수 없는 지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구조도를 그리려고 하면, 그래서 구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문단별 내용 정리랑은 좀 다릅니다. 논술에서 얘기하는 그 긴 글의 요약본하고도 좀 다르죠. 이제 구조도는 전체, 그래서 이 글이 전체적인 구조가 갖고 있는 뭐 앞부분에 정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과정을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야 라는 굵은 고속도로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문제가 건드릴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의 모형이나 지도 같은 걸로 엮는 과정이 구조도 수업이에요. 동시에 이 구조도를 그리는 것은 실제로 그냥 문제를 읽고 대강 느낌으로 잡아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심화된 사고력을 요구하죠. 다시 말하면 체계성을 갖지 않고는 비문학 구조도를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독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독해를 물론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이거시고 저건 저것이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저의 오랜 신념이거든요. 아이들이 이것을 느끼려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스스로의 손으로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브릿지 수업으로 2차 심화 독해 구조도 수업을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할 것이고, 이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산비 수를 약간 줄입니다. 하루에 3개씩 5일치 풀어왔던 것을 조금 줄여서 이제 한 3일치, 그러니까 3개씩 3일치를 풀어오는 것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구조도를 5개에서 6개 정도 그려오는 숙제를 교체를 했어요. 아이들이 구조도를 그려가지고 오면 이제 그린 구조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찝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구조도를 그려갖고 온 상태에 그 숙제를 제가 복사를 해서 가장 잘 그린 친구의 구조도 위주로 수업이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물론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데, 그려놓은 친구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친구의 구조도가 있으면 이 글을 얼마나 정교하게 읽었는지, 딱 요 고리에서 숨어있는 연결고리를 잘 찾아냈는지 하는 조금 더 심화된 독해를 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심화 독해를 브릿지처럼 중간에 연결을 해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끝났어도 매산비를 2번 정도 반복해서 푼 것이 되고, 그리고 2번째 반복하는 건 이 2주만으로 매산비를 모두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면서 함께 매산비의 2차 독해의 비문학 구조도 숙제가 함께 나가고 검사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냥 풀기만 했어, 느끼기만 했어 라는 직관적인 독해를 분석의 체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모의고사 실전에서 그냥 느끼는 것과 아니면 분석해서 내가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이번 비문학 특강 수업의 목표고요. 만약에 친구들이 일단 사실 구조도를 그리는 작업은 어렵습니다. 그냥 문제를 읽고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숙제를 내는 것을 훨씬 더 친구들은 편해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비문학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답률을 높게 가져가려면 당연히 사고력이 크게 키워져야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건드릴 수 있는 수업이 구조도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티기만 하면. 숙제 해오는 거 어렵습니다. 매번 조교랑 저랑 붙어서 숙제 검사를 빡시게 하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면 또 버틸 수가 없고, 공개적으로 망치를 당하니까 또 해오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특히 구조도 수업은 조금 더 어려울 거고, 또 구조도를 그려갖고 오면 긴장도 되겠죠. 앞에서 선생님이 내 거 보고 복수해서 돌려서 같이 보기도 하고 욕도 들을 거고 칭찬도 받을 거니까. 근데 이런 구조도 수업을 통해서 어떤 수업에서도 얻지 못했던 직접적인 사고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만큼의 연습지만 만들어놔도 아마 비문학이 이런 것이구나, 비문학의 기초와 기본은 이런 거구나 라는 실력을 착실히 산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버티기만 하자.
12월 20일까지 내가 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비문학에서 한두 단계 더 오른 상태로 3학년을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비문학 수업이고요. 중간에 이 브릿지 수업 때문에 이제 갑자기 예정하지 않았던 일정이 들어간 것이라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